5월 19일 날 방송된 MBC의 그 피디수첩에서는 나눔의 집이 할머니들의 간식비나 생필품 구매 비용, 심지어 병원비조차도 후원금으로 지불하지 않았다. 그래서 할머니들의 삶이 굉장히 퍽퍽했다라는 전형직 직원들의 이 폭로가 담겼습니다. 이 일반 사회 여론이 분노하는 지점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좋은 뜻으로 거기에 후원을 하고 그래서 할머니들이 비록 넉넉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편안하게 계실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전혀 아니었다라는데 그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이제 정의연 윤미향 당선자 문제하고 같이 상호 증폭이 되면서 지금 이제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MBC 같은 경우도 그 정의연 문제하고는 완전히 별개로 이 부분을 취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왜곡되게 된 근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요. 이제 초창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95년도 이제 8월에 이제 그 세월간을 이제 착공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해 이제 한 11월 말인가, 하여튼 12월인가, 이제 그때쯤 완공을 이제 했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사회적 관심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관심이나 또 우리 불교계 또 그런 관심도 너무 또 적었죠. 그래서 이제 겨우겨우 저희들이 모금운동을 해서 이제 그나마 이제 생활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할머니들을 해화동에 이제 5분 할머니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들을 제가 지금 혹시 기억하기로는 95년도 이제 12월 초에 할머니들 이제 5분을 제가 모시고 그때 이제 민가협의 어머니들을 이제 당시 그 집회 때마다 모시고 다니던 그 봉고차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민주화운동 가족협의회의 그 어머니들. 예. 그래서 그 차를 제가 빌려가지고 할머니들을 5분을 모시고 그래서 그때 다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 강덕경 할머니, 또 우리 못다 핀 꽃으로 유명한 이제 그런 이제 김순덕 할머니, 또 박옥년 할머니, 또 박두리 할머니, 또 김군자 할머니, 이제 이런 분들을 모시고 제가 이제 그 경기도 광주시 태천면 원당리 65번지인데 그곳을 모시고 왔는데 가다가 공교롭게 차가 낡아가지고 광주 시내에 다 들어와가지고 이 차가 펑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할머니들을 거의 잠깐 계시게 하고 한 1km를 제가 뛰어가서 제가 그 차량 정비업소에 가서 그 직원을 데려다가 이제 차를 고쳐가지고 정말 지금 나눔의 집을 가니까 정말 이제 해는 이제 석양이 뉘엿뉘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제 마을도 그 안쪽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허벌판이고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들이 참 어떻게 보면 이런 데서 내가 또 이제 평생을 살아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그 회한과 그 쓸쓸함이 이제 배어 계셨고 그러나 특히나 그 박두리 할머니 같은 보면은 그는 참 담배를 노상 피우셨는데 담배를 열심히 피우시면서 그냥 한숨을 푹푹 쉬시고 다른 할머니들도 산을 바라보시면서 참 이게 쓸쓸한 이제 그런 이제 쳐다보는 기억이 나는데요. 그 이후로 이제 저희들 후원자를 한 분, 두 분 이제 모집을 해서 당시 5,000원, 10,000원씩 해서 했는데 초창기에 당시 95년도 이제 말서부터 저희들이 97, 98, 한 2000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후원자들이 한 200여 명 정도 그런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할머니들 저희들이 아무리 정부 지원이 없었고 그리고 이제 모시고 살려 하니까 당장 이제 생활비 문제 최소한의 그 직원들에 대한 이제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명의식 있는 분들을 좀 활동하도록 모집을 해서 이제 운영을 했는데 그분들한테도 저희들이 한 50만 원 정도밖에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할머니들도 저희들이 이제 주식비, 부식비는 이제 인근에 저희들이 이제 그 사찰에 다니면서 얻어다가 또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후원자들이 주신 불과 한 200에서 300이 안 되는 그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 2000년 초까지 저희들이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할머니들에게 최소한 저희들이
좀 없는 살림에서도 가능한 할머니들의 그 간병이라든지 또 할머니들 그 생활하시는 것이라든지 특히 또 이제 아프신 분들이 또 많았어요. 그래서 아프신 분들에 대한 저희들이 이제 그 인근의 병원과 저희들이 연결을 해서 자기 부담을 좀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에서 많이 저희들이 이제 협조를 좀 해서 그 부분도 좀 더 연결을 했고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 일은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들이 그냥 무료하게 하루를 생활할 수 없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할머니들의 이런 그 성폭력에 평생을 시달렸던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트라우마 완화를 위한 심리치유 서비스를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술치료, 또 이런 한글도 가르쳐 드리고, 또 음악치료. 그렇게 해서 이제 할머니들에게 저희들이 이제 그런 이제 미술 그림을 그때 당시 좀 두 번 다시 떠오르기 힘드시겠지만 그런 것을 좀 그림으로 나타내시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그림을 좀 그리시도록 그렇게 해서들이 할머니들이 정말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그림을 그리시고 정말 꿈속에서도 정말 그 악몽에 시달리고 그런 것을 트라우마 완화를 하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는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PD수첩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희들이 초창기에 어려운 살림을 하고 있을 때만 하더라도 그런 할머니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인근의 식당에 가서 좀 이런저런 거 좀 드시고 싶은 거 드시도록 했고 없는 살림에도 그리고 병원에 좀 한 번씩 모시고 다녔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할머니 같은 분은 이제 다리가 하도 아프시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인천의 길병원이 당시 그 다리 관절 수술을 잘한다고 그래서 이제 뭐 좀 실명을 거론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옥선 할머니입니다. 이옥선 할머니를 모시고 저희들이 정말 인천의 길병원에 가서 저희들이 무료로 그렇게 저희들이 그 인공관절을 넣는 그래서 수술까지도 무료로 받도록 저희들이 주선도 또 해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최소한의 이제 그런 할머니들이 그런 무료한 일상을 보내기보다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트라우마 완화를 위한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도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후원자들이 관심이 많아지고 후원금이 저희 초창기보다도 수십 배 많아진 그런 상태에서 그런 최소한의 그런 할머니들을 모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참으로 초창기에 제가 설립에 참여하고 또 2000년도 초반에 제가 직접 사무국장으로서 몸을 담았던 입장에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이를 금할 수 없습니다. 직원이 이 언론에 폭로되기 전에 이걸 갖다가 내부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법인 이사회에다가도 문제 제기를 했었고 직원들이 그렇지만 묵살을 당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등록 내지는 감독관청인 광주시 내지는 경기도에도 역시 문제 제기를 했지만은 역시 거기도 외면을 했다 그러고요. 그리고 작년에 조계종 총무원도 찾아왔었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그런데 역시 외면했죠. 뭐 당시 작년이면은 이제 원행 스님이 총무원장으로 법인 이사로 계시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직원들이 하다 안 돼 가지고 결국에는 사회 여론에 이 부분을 갖다가 하소연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언론에 제보를 하게 됐고 그래서 언론에 취재가 됐던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할 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있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이 문제 해결에 주체로 나서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굉장히 골마 터진 문제가 돼버렸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공익 제보를 한 7명의 내부 직원들이 작년 2월부터 네.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런 우리 초창기 최선의 후원금을 가지고 할머니들을 위해서
최소한 생활에 어찌됐든 어렵지만 그래도 어려움이 없도록 했던, 특히나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제 기억으로는 이제 그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시고 그러면 이제 할머니들에게도 직접 주는 경우도 있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할머니 어떤 특정한 할머니에게 한 분에게 주면 그 할머니는 그냥 나한테 주는 것이라고 그냥 주머니에 넣으세요. 그러면 이제 또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럼 다른 할머니는 그러면 왜 그거를 당신만 갖느냐, 왜 이걸 우리한테 나누지 않느냐, 또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할머니도 계셨고, 또 그러면 그거를 우리들한테 다 다오, 예? 이렇게 주장하는 할머니들도 계셨고,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원칙을 정했죠. 일단은 그 외부인들이 그 주신 부분은 이제 단일하게 우리들이 받아서 할머니들에게 그 부분들을 우리 얼마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들이 투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할머니들이 최소한 얼마 금액은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한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운영비라든지, 그래서 직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한 50에서 이제 그 뒤에 이제 50만 원이 너무 적다 그래서 저희 100만 원까지 이제 드렸던 직원도 있는데요. 그렇게 주면서 저희들이 이제 어렵게 그래서 최소한 그래도 매달 이제 10만 원 이상씩은 저희들이 드렸거든요. 이제 그런 어려운 속에서도 저희들이 이렇게 해왔는데, 그 내부 직원들이 이제 그 고발하게 된 그런 그 많은 이제 원인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초창기는 이제 그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네. 그런데 최소한 2015년 이후로 많은 이제 연예인들도 관심을 갖고, 제가 또 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그 해결을 바라는 하는 이제 그 후원자들이 이제 후원금이 이제 아주 많아지게 되죠. 뭐 지금 말로 뭐 72억 뭐 현찰로 네, 쪽으로 그렇습니다. 얘기를 합니다만. 네. 그런데 그 후원금이 저희들이 그때 당시 어려운 살림을 하고 뭐 300도 안 되는 저희들이 후원금을 가지고 생활할 때도 저희들이 매달 할머니들에게 당시 9분 계셨었는데요. 이제 가장 많을 때는 12분까지 계셨었죠. 근데 그 할머니들 저희들이 최소한 10만 원씩은 드렸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주지 않는다. 어떻게 그러면 그 많은 돈이 다 어디로 갔느냐. 그래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했죠. 당시 운영진인 이제 그 나눔의 집 이제 인권, 정확한 표현은 나눔의 집 소장이 아니고 나눔의 집 인권평화센터 부설기관인 인권평화센터 소장이죠. 그래서 이제 그 나눔의 집 안식원 소장과 당시 이제 김정숙 법인 사무국장에게 또 요청을 했었고, 그리고 이 후원금이 그 제대로 쓰여지고 있느냐, 투명하지 않은 것 같다. 심지어는 그 관련해서 좀 제대로 기재가 안 되고 누락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분들 문제 제기를 했고, 그런데 이제 그분 관련해서 이제 그 안식원 소장이나 그 김병숙 전 사무국장이 그 부분을 좀 외면을 하게 됐죠. 계속적으로 아니다. 이제 자꾸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자기들 선에서 덮으려하고. 그래서 작년 2월에 이제 이 직원들이 그런 문제점들을 좀 그 제기하기 위해서 당시 이사장으로 계시는 월주 큰 스님을 이제 만나려고 몇 차례 이제 영화사도 방문하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만나지를 못했고, 그 뒤에도 이제 총무원까지 이제 찾아가서 당시 그 전에 상임이사라고 또 계신 원행 총무원장 스님 뵙기 위해서. 그런데 당시 총무원장 스님을 만나 뵙기가 또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나 뵙지도 못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또 그 두 분을 통해서 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또 안 되고, 그래서 경기도 광주시에다가도 또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잘 개선이 안 되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8월 한 30일 무렵에 그 직원들이 그 김정숙 전 사무국장에게 이게 좀 회계가 부정확하다. 이 후원금 그 수입 내역이나 용처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기재가 안 됐고, 또나 공금 횡령에 대한 의혹이 있다.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 김정숙 전 사무국장이 그 다음 날부로 9월 1일부로 나오지를 않게 됩니다. 잠적을 해버리고. 그래서 그 내부 직원들이 그런 이제 운영진 이제 두 분을 상대로 어쨌든 문제 제기를 하고 이거를 좀 개선해 보자고 이제 수차례 회의를 통해서 이제 입장을 밝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운영진이 이제 그 부분을
제대로 반영을 하지 못하고 또 그 부분을 또 이사진들에게 충분히 이제 설명을 해서 개선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 내부 직원들이 우리 사회 여론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이제 방송 언론을 통해서 고발을 함으로써 이 문제를 이 세상 밖에 드러내게 됐죠. 충분히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그거를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그걸 해결을 못하고 이렇게 서로가 극단적인 형태로 하게 된 데 대해서는 저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문제가 이렇게 불거진 다음에 나오는 그 얘기가 지금의 법인 이사회가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거나 그 수습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즉 한마디로 지금의 현 그 이사회를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나오고요. 초기에는 이제 경기도 감사도 그렇고 어떤 그 시설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갖다가 이제 점검을 하면서 시설장한테 책임을 미루고 그냥 꼬리 자르기 하는 것처럼 하려다가 여론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이제 전반적인 운영 모두를 다 들여다보겠다. 지금 경기도는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경기도는 그 직원들의 내부 고발을 외면했던 그 감독관청이었기 때문에 사실 경기도도 일종의 그 유책기관입니다. 유책기관인데 법인 인사회를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일부 그 일각에서는 법인 자체를 해산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는 극단적인 얘기까지 나와요. 근데 그 방법이 저는 이게 처음에 만들 때 이 정부 지원이나 뭐 이런 거 없이 불교계가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만든 건데 그런 식으로 날려버리는 것이 과연 옳은 방안일까 하는 고민이 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MBC PD 수첩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란 부분이 이제 정말 이 사태의 이제 본질이기도 한 부분인데요. 당시 법인 정관의 그 목적과 사업이 있는데 당시 저희들이 그 90년도 후반에 이제 사회복지법인 정관을 만들 때는 그 사업 1항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시설 운영 및 지원 사업을 저희들이 제 1항에 넣었습니다. 그것이 나눔의 집을 설립하기 위한 목적도 됐었고 또 근거이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우리가 모시고 또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목적인데 그 조항을 삭제를 해버렸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삭제가 아니라 4번 항으로 밀렸다는 얘기가 그것은 있는데. 예. 4번 항으로 되는 것은 아마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운영으로 알고 있습니다. 4번 항은 그 역사관 운영? 그런데 실질적으로 1항에 예. 그 생활관 운영 및 지원 사업이 이거는 도저히 삭제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우리 그 나눔의 집 초기에 근본 정신이 들어가 있고 또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절대 법인 설립의 이유인데.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거를 그 뒤에 2010년도 뭐 중반 묘려쯤이라고 이제 그러는데요. 그리고 그거를 그 조항을 없애고 또 뒤에 역사관 운영만 놔두고 그 삭제했다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도저히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을 초기에 우리가 목적 사업대로 그거를 환원시키지 않으면 그 부분은 지금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그 목적이 상실돼 버렸기 때문에 일반 요양원을 짓기 위해서 그러면 또 뭐 수십억 가지고는 안 된다. 뭐 100억 이상이 돼야 한다. 그런 말이 나오게 됐던 것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들에 대한 재반 이제 지원 부분도 좀 약해지면서 그것을 건립을 위한 것으로 일반 무료 그런 전문 노인 요양원을 짓기 위한 그것으로 이것이 이제 초점이 맞춰져 버렸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목적이 방기돼 버리고 본말이 전제된 그런 이제 상황이 돼 버렸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법인 이사회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근데 거기에 중간에 그 법인 목적과 사업을 변경하게 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저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현재 지금 운영진에 대한 책임만을 가지고 그것을 묻고 그럼 분명히 그것은 이제 꼬리자르기시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 팽배한데 그런 측면에서도 저는 분명하게 법인 이사회가 이때까지 모든 그 운영 주체로서 모든 것을 이제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모든 권리 행사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책임을 갖지 않고 그런 운영진의 그런 이제 시설 운영 책임과 또 공금 횡령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한다는 그 부분을 그 당사자에게만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특히 또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극구 이사회가 해왔던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뒤로 물리고 그러면서 그 목적이 부합했던 사업의 일항을 다시 환호시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이야말로 과연 그 법인 이사회가 과연 나눔의 집을 과연 그렇게 책임지고 운영할 만한 그런 그 근거가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측면이 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법인 이사회를 뭐 해산하고 다른 뭐 공익법인이나 아니면 뭐 정부기관이나 이런 데 넘긴다 하는 것은 그거는 저는 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초창기에 우리가 이 사회복지법인을 어렵게 우리가 또 설립을 했고 또 초창기부터 그래도 기여해왔던 또 많은 분들이 또 계시고 특히나 이거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 불교계에 그래도 진보적 의식을 가진 스님들과 제가자들이 이거는 노력을 해서 만든 것입니다. 비록 지금 이 사태로 인해서 조금 미흡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는 하나 그런 것들을 바로잡으면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인 그릇 자체를 이걸 없애자라고 하는 것은 저는 또 이 피해자인 우리 어르신들이나 그동안 피해자 지원운동에 이때까지 정말 앞에서 또는 뒤에서 조용하게 또 지켜보고 같이 왔던 그런 분들에 대한 저는 도리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